살다 보면 누구나 바보짓을 한 번 이상은 하실 겁니다. 아니라면 무척이나 계획적이고 꼼꼼한 사람이거나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선한 일이든 법에 저촉되는 악한 일이든 나름의 계획은 있어야 뒤탈이 없겠죠. 부계획이 계획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로 막무가내로 일을 맞이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본인이 똑똑하다는 근자감이 폭발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도 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멍청함을 선보였던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2005년 19살의 루크 캐럴과 20살의 앤토니 프린스라는 호주인들은 평소에 스노보드 타는 걸 무척 좋아했던 터라 3월에도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 미국에 건너가 있었습니다. 스노보드를 즐기러 왔지만 꽤나 비용이 많이 드는 터라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 일까지 했는데도 돈은 생각보다 계속 부족했습니다. 급기야 은행을 털기로 모의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복면을 하고 은행에 들어가 한 직원의 머리에 가짜 권총을 들이대며 들고 간 자루에 돈을 가득 채워 넣으라고 재촉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무장 강도와 다를 점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은행에는 여러 직원들이 있었고 이 직원 중에는 바로 앞에서 강도와 맞닥뜨리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있었죠. 유심히 강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던 한 직원은 이 강도들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 강도들이 낯익어 보였던 겁니다. 입에 붙은 독특한 호주 억양 때문에 불현듯 얼마 전부터 은행을 자주 드나들었던 호주에서 온 젊은 청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심지어 이 강도들은 이 억양이 어색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못한 듯이 유창한 호주식 영어로 계속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복면은 했지만 복장은 호주 청년들이 은행을 드나들 때 입었던 너무나 눈에 익은 스포츠 용품 가게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겁니다. 한술 더 떠서 가슴에는 그들의 명찰까지 버젓이 그대로 붙은 채였던 거죠. 얼굴만 땅에 묻은 타조처럼 날 절대 알아볼 수 없어. 날 절대 알아보지 못할 거야. 라는 멍청미를 뽐내면서 강도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만 가렸다 뿐이지 자신들이 누구라는 걸 다 드러냈으니 이들을 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만큼 쉬운 일이었죠. 심지어 그 지역에 살면서 한 차례 사소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들의 신상과 사진을 이미 경찰이 확보해 놓고 있던 상황에 대조만 하면 검거는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없던 캐럴과 프린스는 은행에서 너무나 쉽게 턴 13만 달러를 쓸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죠. 거금을 두 손에 쥔 캐럴과 프린스는 이튿날 멕시코로 튀기 위해 덴버 공항으로 갔다가 은행 털 때보다 더 쉽게 공항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수배 전단을 손에 쥔 경찰이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의 소음 속에서 호주 억양이 들려오는 쪽으로 눈을 돌리자 전단 속에 청년들이 아주 순진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순진한 친구들은 이걸 자랑한답시고 돈다발을 들고 촬영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는데 이 사진은 결국 자신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완벽한 자료가 되고 맙니다. 결국 멕시코로 가는 푹신한 좌석의 여객기 대신 경찰 호송차를 타는 신세가 되어 재판에서 5년과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연쇄살인범, 강간범이 우글대는 콜로라도 주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장 강도 치고 가벼운 형이 선고된 건 평소 선량한 친구들이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과 큰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한편 호주 언론에서는 둘에게 더맨더머 은행 강도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다음 사건은 2008년 8월 13일 21세의 아론 에반스는 뭘 훔칠지 주차장을 훑으며 물색하던 중 눈을 사로잡는 푸조 106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푸조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70파운드짜리 위성 내비게이션을 팔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거리낌 없이 조수석으로 침입해 내비게이션을 탈취해가게 됩니다.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했던가요? 하필이면 절도한 차량이 차량 강도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주차 중이었던 경찰의 감시 차량이었던 겁니다. 감시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건 내비게이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시간 촬영하는 초소형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이 비밀 카메라를 통해 아론 에반스의 모습은 가감없이 그대로 찍히게 되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진 것에 대해 경찰은 어이없기도 화가 나기도 한 상황에서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다가 아론 에반스의 목덜미에 에반스 19, 9, 87이라고 본명과 생년월일이 새겨진 타투가 떡하니 새겨져 있던 게 그대로 드러난 걸 보고 실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영상 자료로 인해 체포된 아론 에반스는 이번 절도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감옥을 계속 드나들던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전과자에게 가중 처벌될만 했지만 에반스는 양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힘든 청소년 기를 지낸 까닭에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태인데다 이 사건 이후 자신의 한 달 된 아이를 위해 참여하고 재출발하겠다는 모습을 피력하면서 28주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문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2014년 8월 서울 중구의 한 교회에 낯선 남성이 들어온 건 신도들이 많지 않은 점심시간 무렵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는 건물 이곳저곳을 서성이던 60대 남성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가끔 교회에 돈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담임 목사가 안 계시니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잠시 후 지하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신도는 식당 옆방에 놓아둔 가방에서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회 식당에 들어가면 권사회의실에 가방이나 옷가지를 두고 일을 했는데 일이 끝난 후 남은 음식을 가방에 넣으려고 보니까 가방 속에 있어야 할 지갑이 안 보이는 겁니다.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가방 속에 지갑이 있었는데 말이죠.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신도는 평소에 며느리에게서 생일 선물로 받은 지갑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녔기에 착각할 리가 없었던 거죠. 아끼던 지갑을 잃어버린 신도는 조심스럽게 교회 사무실에 찾아가 도난 사실을 알리고 교회에 설치된 CCTV를 돌려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돌려보냈던 남성이 2층에서 지하 2층 식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 남성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당연히 시간이 조금 흐른 후라서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서 찾지 못할 거라 포기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남성은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갑을 훔친 후 지하 2층에서 빨리 빠져나갈 거란 생각으로 승강기를 탔는데 하필이면 승강기가 고장을 일으켜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CCTV에는 승강기에 갇혀서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도저히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승강기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승강기에서 꺼내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지갑 분실 신고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처음에 범인인지 몰랐으니 일단 고장 신고 후 AS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승강기에 갇힌 사람이 범인일 거라는 의심이 들어 경찰에 곧바로 알리게 됩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승강기 수리업체의 도움을 받아 절도 용의자를 구출해내고 곧바로 체포하게 되는데요. 수리업체가 승강기 문을 여니 절도범은 겁먹은 표정으로 얼어붙은 차렷 자세로 서 있더랍니다. 지갑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승강기 바닥에 놨다고 소심하게 가리켰다죠. 이때 출동한 경찰도 경찰 생활 17년 동안 승강기에 절도범이 갇혀서 신고 온 경우는 처음이라며 구조된 안도감보다는 본인이 잡혔다는 것에 절망하는 표정이 웃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범인을 잡은 1등 공신은 그 누구도 아닌 승강기였으니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겨 신도가 더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국내 사건을 볼까요? 2014년 8월 24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들어온 20대 여성은 편의점 내부를 한 바퀴 돌아보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계산대 앞에 서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듭니다. 판매대에 있던 커터칼을 빼서 위협을 가했던 거죠. 그리고는 출입문을 잠글 것을 요구합니다. 종업원은 문을 잠그는 척하다가 밖으로 빠져나가 출입문을 잽싸게 잠가버립니다. 강도는 꼼짝없이 가게에 갇히는 꼴이 됐습니다. 당황한 강도가 편의점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그 어디에도 도망칠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문이 잠긴 채 도망가지도 못하고 돈도 훔치지 못한 강도는 문 밖에 서 있는 종업원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는 통에 휴대폰도 챙기지 못한 종업원 대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강도는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히고 맙니다. 보통의 강도들은 내부에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문을 잠그고 위협을 가하던데 범죄 영화도 잘 보지 않는 강도였나 봅니다. 지금까지 황당한 범죄자들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